제가 언론으로부터 정확하게 전해받은 얘기는 청와대 김형현 법무비서관이 어제 오후에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직접 됐습니다.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후보자가 후보 사퇴나 지명 철회를 할 경우에 결국 조국 지키기가 무너진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 민정수석 지키기,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오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심의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도 우리 여러분들과 언론인들이 다 지켜봤지만 그날 오후 이후 이 자리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가지 표정이나 자세 모든 것이 사실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것이 역력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하달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태도도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여야가 합의한 그런 문영배 후보자에 대한 채택조차도 이 결함이 많고 의혹이 많은 이미선 후보자와 함께 끼어팔기식으로 함께 이걸 통과시키겠다라는, 무슨 이게 군사작전 하듯이 무슨 어떤 작전 목표를 세워놓고 무조건 이렇게 생떼를 쓰는 것 같은, 정말 주권자인 국민이 보시기에는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을 집권 여당 스스로 지금 현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이제 갑자기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또 오늘 아침에 복수의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참 어쩌면 후보자의 배우자까지도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회개한 변명과 또 국민의 분노를 살 만한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나,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현 상황에 상당히 참담함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배우자의 남편은 이 법관 시절인 2001년도부터 2010년 2월 사표를 낼 때까지 정말 수도 없는 주식 거래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왜 내부 정보나 작전 세력이 투자하듯이 주식에 대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또 청문위원에 대한 또 비난의 그런 어떤 글이나 인터뷰도 하시던데, 제가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현직 경력법관으로 있던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보면 히림이라는 회사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거기에 2008년 1월 23일 날 2만 주를 1억 5,400원에 매수합니다. 현직 법관이. 그리고 한 20일 후인 2009년 1월 13일 날 또 2만 주를 20일 만에 매도를 합니다. 전량을.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선 같은 회사 주식을 다시 1월 19일 날 2만 주를 똑같이 1억 6,400에 매도했다가 3개월 후인 4월 14일 날 2억 3,100에 팝니다. 두 번째 거래에서도 6,7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히림이라는 회사의 현직 법관으로 두 번의 거래를 통해서 1억 1,600만 원의 이익을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현직 법관일 때 한일 이화라는 주식에 1억 5,300 매수했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매도를 하면서 7,450만 원의 매매 차익을 누립니다. 정말 이런 법관일 때도 이 일과 중에 이런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이런 회사의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이득을 봅니다. 또 특히 놀라운 것은 본인이 특허법원 판사로 있을 때 2008년 10월 27일과 1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를 한 800주 매입하는데 2007년 7월부터 2008년 11월 19일 선고 때까지
아모레 퍼시픽이 원고나 피고로 특허법원에 자신이 직접 재판부의 법관으로 이 사건을 그 재판에 관여하면서도 이런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무책임이 있냐면, 제가 이제 그 후보자의 2001년도부터 재산 신고한 내역을 다 보니까 남편이면서도 현직 법관이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 많은 종목의 주식 거래를 한 내용을 본인의 재산 신고에 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도 2011년부터 해서 2018년, 19년까지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 동의를 해줬다고 하고 있고, 본인이 그 삼성화재와 화물협회와의 그 재판에 있어서도 본인이 이 사건의 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이테크 건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산 신고할 때 본인이 이테크 건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재판에서 회피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전혀 하지 않는. 그리고 특히 이 후보자는 현직 판사인 남편이 이렇게 법관 지위에서 10여 년에 걸쳐서 수도 없는 주식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1년에 일부를 받으면서 포괄적 동의를 자기 명의로 하라고 내줍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는 얼마나 이 주식 거래에 관해서 현직 고위 법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삼성화재와 그 화물 그 협회와의 재판에 있어서 사건의 요지에서 본인이 재판 판결문을 쓴 것처럼 이테크 건설이 그 피보험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특히 남편과 자신 명의로 이렇게 수도 없는 여러 해에 걸쳐서 20여 해에 걸쳐서 많은 주식의 재산 등록을 하면 본인은 재판을 할 때마다 내가 신고한 그리고 나나 내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회사와 사건 당사자 간의 또는 이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를 사려 깊게 보고 본인은 항상 재판 회피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됨에도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2018년 2월 1일 날 그 군장에너지 그 주식회사의 호재 공시와 2월 13일 날 그 증권 관련 신문에 군장에너지 주식회사의 금년 내에 상장에 관한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 전에 저희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명의로 5천만 원, 그 배우자 명의로 한 6억 5천만 원을 2018년 1월 한 달에 매수를 합니다. 또한 삼광글라스에 대한 주식도 바로 직전인 2017년 12월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거래 내용 등을 보고 어제 또 YTN에서 보고한 정말 절묘한 타임에 공시 호재 내지 주식 거래 정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그 직전에 주식을 사거나 고가에 팔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또 대량 매입하는 여러 패턴을 봐서는 이것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뭔가 작전 세력과 함께 뭐가 했지 않았나, 이런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많은 주식 거래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물타기로 아니 국민으로서 주식을 거래하는 게 뭐가 문제냐,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합당한 거 아니냐, 저희가 단순히 주식 거래를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위 법관이 법관의 직무에 있는 가운데 거래한 것, 그다음에 누가 봐도 특히 지금 증권 관련 인터넷의 여러 거래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보면 이것은 뭐 내부 미공개 정보나 작전 세력과의 무슨 정보 제공을 받지 않고는 신이 아닌 이상 이런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보면은 이 후보자의 말은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저는 이제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지원 의원의 질문을 할 때는 이테크 건설이 손해를 봤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로 보나 오늘 민주당이 오늘 회의에 그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거나 두 후보를 함께 할 때만
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저버린 아주 매우 잘못된 행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